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 책방 7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진고로호 작가님의 에세이 아이는 됐고 남편과 고양이면 충분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 내용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의 고은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어서 오시고요, 고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로 찾아와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우리 유튜브 쪽에는 키라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어서 오시고요, 키라님. 키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1등인가요? 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푼 쪽에 우리 고은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키라님께서 유튜브 쪽에 또 1등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스푼 쪽에 우리 봄마지님과 토끼님께서도 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봄마지님, 토끼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지금 단벼벼님께서도 스푼 쪽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단벼벼님 어서 오세요. 네, 토끼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 봄마지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셨나요?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오랜만에 네 달코머니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네, 어서 오시고요, 달코머니님. 안녕하세요, 키누스님. 너무 오랜만이에요이라고. 그러게요, 달코머니님. 달코미 그 푸사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진숙님께서도 찾아와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진숙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치크님과 안은주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치크님 그리고 은주님 네, 요즘 또 매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핀좀님이 오늘도 방송 찾아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핀좀님 어서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다들 또 유튜브 쪽에서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그러게요. 치크님도 이제 시험 다 끝나셨나요? 키라님은 저번에 이제 시험 다 끝났었는데, 우리 치크님도 시험 다 끝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네, 저에게 말고 이제 일단 우리 키라님, 치크님도 그러시고 서로 얘기 나누고 계신데 좋고요. 그리고 선영님도 유튜브 쪽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선영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빈좀님이 오늘 책이 독특한 것 같아요라고. 네, 그쵸. 일단 제목부터 되게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그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도 진짜 말 그대로 남편과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가 함께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상 에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진고로호 작가님의 일상 에세이인데 남편과 그리고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에세이,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긴 좀 흐뭇하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될 것입니다. 스푼 쪽의 고은님께서는 오늘 책 표지 너무 귀엽더라고요 라고. 그쵸, 진짜 귀여워요. 그 책 표지 지금 유튜브에는 확실히 보이실 텐데 그 지금 이부자리 왼쪽 아래에 누워있는 삼색 고양이가 살짝 붕어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배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상당히 흐뭇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달콤언니님께서 붕어도 잘 지내주, 이사도 하고 휴가 다녀온다고 자주 못 들어왔어요 라고. 그러셨군요, 달콤언니님. 네, 붕어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지난번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그 반려동물 관련된 에세이를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 내용이 조금 짧기도 하고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된 내용이고 하니까 그 붕어를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캠도 이렇게 전체 캠으로 확장시켜서 붕어가 여기 책상 옆에 계속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붕어도 한참 한 20분 넘게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출연시켰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붕어 닮은 달콤이도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큰 민규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네요. 네, 우리 갈민규님, 갈색민규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민규님. 오늘도 와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또 언급하는 걸 깜빡했는데 오늘 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평소와 또 색감이 다른 아주 예쁜 배경이 있죠. 네, 역시나 우리 고은님께서 그려주신 배경이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네, 책을 읽고 있네요. 아, 진짜 저런 멋진 청년이면 제가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네, 이번에는 초록색 색감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뭔가 심야 책방의 느낌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 지난번 또 약간 누워있는 저로 추정되는 인물이 누워있는 또 예쁜 일러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걸 깜빡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 6개인데 매번 책마다 최근 계속해서 다른 일러스트가 올라가고 있죠. 네, 우리 고은님 덕분에 아주 저의 채널이 풍성하고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 빌어서 또 우리 고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못 뵀었던 우리 강현님 찾아와 주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강현님. 네, 조금 늦었습니다 하시면서 네,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강현님. 네, 지난번에는 댓글 남기신 거 통해서 봤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좀 아픔, 개인적인 그런 상처 때문에 내용을 들으면 너무 힘드실까봐 못 들어오셨는데 또 오늘 바로 이렇게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혜님. 네. 근데 지난번 방송부터 또 엔젤맘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강혜님께서 고우님 대단하세요. 그리고 진숙님께서 고우님 덕분에 안구정화. 키라님은 엄청난 그림 실력 부럽습니다. 라고. 네, 그리고 슈가님과 정영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어서 오시고요, 슈가님, 정영님. 네, 슈가님 반갑습니다이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네, 저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슈가님. 그런데 정영님께서는 알림이 안 떠서 안 하는 줄 알았네요. 라고. 저만 안 뜬 건가요? 라고. 아, 그런가요? 오늘 알림이 잘 안 갔나요? 유튜브 쪽에? 사실 제가 공지를 조만간 좀 올리긴 할 텐데 요즘에 유튜브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업로드 되는 시간이 거의 새벽 4시 이런 식인데 그 업로드를 제가 늦게 거는 게 아니고요. 예전과 똑같은 시간에 업로드를 시작하는데 예전에 한 길어도 30분이면 다 올려지던 영상들이 요즘에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 마치고 나면은 한 4시가 넘는데 일부러 제가 그 시간을 대충 보고 알람을 맞춘 다음에 잠깐 일어나서 책 읽기 시작 그 시간 부분까지 달고 있거든요. 저도 좀 번거롭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뭔가 너무 늦게 올라오니까 좀 밤중에 알람 때문에 깨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이게 좀 유튜브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관련된 내용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안 오셔서 걱정했던 엔젤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셨군요. 엔젤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지난번 방송 때 못 뵈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안 들어오셔가지고 좀 어디 또 아프신 거 아닌가. 네, 키라님도 지금 밑에 마냥 아프시다면 얼른 나으셔야 할 텐데 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주님이 알림도 늦게 떠요 라고. 그렇군요. 그쵸, 키라님도 계속 안 오시길래 아프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라고. 네, 좀 걱정했습니다. 진짜 아무 말 없이 안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서 좀 걱정했어요. 진짜 또 아프신 게 아닌가. 네, 고우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제가 더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좋아요 우리 토끼님도 그러시고 고우님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고은님 오늘도 10개 하트 지원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방송이 끝나면은 팬분들이 한 10분 가까이씩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10분 넘게 스푼 쪽에 늘어 있기도 하고, 그게 이렇게 하트 지원해 주시는 것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셜록 도일님께서 네, 스푼 쪽으로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셜록 도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네요. 라고. 아, 네, 제가 방금 얘기한 거 말이죠. 네. 이제 퇴근이라고 쓰셨는데요. 아, 진짜요? 뭐 주말 상관없이 거의 매번 11시 좀 넘어서 퇴근하시는군요. 셜록 도일님.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진짜.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총 근무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빡세게 직장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돌아가실 때 항상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셜록돌님. 아, 가게를 하시는군요. 자영업을 하시는군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은 할 말이 없네요. 네, 사장님께서 직접 늦게까지 일하시고 나가시는 거니까, 퇴근하시는 거니까 제가 또 할 말은 없네요. 네. 음. 아, 키라님께서는 알람에 마다하지 않고 늘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라고. 아, 알림에 기대지 않고. 음. 치크님도 맞아 59분에 대기 타고 있어야죠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10대들 네, 역시 피지컬이 남다릅니다. 맞아요. 확실히 알람은 유튜브 쪽은 진짜 알람은 믿을 게 요즘 안 되는 것 같고 모르겠네. 아예 알람이 안 간다면 늦게라도 가면 모르겠는데 아예 안 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진짜로요. 네. 네, 다들 엔젤맘님 안 계셔서 좀 걱정하셨고 허전했다는 얘기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좋네요. 네. 민규님은 오 대기? 맞아요. 네, 강현님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진짜. 엔젤맘님 안 계시면 왠지 허전해요라고. 네, 뭔가 어느샌가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셨고 뭔가 트레이드 마크 같이 되셨는데 엔젤맘님 출석 못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걱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존재가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치크님 스푼 쪽으로도 왔군요. 네, 치크님께서 스푼 진짜 오랜만이다 라고. 치크님 또 못 봤었는데 푸사를 또 바꿨나요? 전에 이거였나요? 좀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자음과 몸 출판사에서 허락해 주신 분량을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읽어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책 작가님 소개 읽어드리고 프롤로그와 함께 처음부터 책 내용 좀 읽어 나갈까 합니다. 네. 네. 현재 네, 스푼 6분 그리고 유튜브는 14분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네, 일단 진고로호 작가님의 작가 소개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고로호.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번역하고 싶어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같이 사는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지은 책으로 퇴근 후 고양이랑 한 잔이라는 그림 에세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작가님의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네, 진고로호라고 네, JINGOROHO 네, 발음 나는 대로 영어 스펠링 적으시면은 또 그게 진고로호 작가님의 인스타 계정이네요. 네, 술라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푸른 셔츠가 역시 잘 어울린다고. 제가 좀 파란색이 좀 잘 봤나요? 감사합니다. 그쵸, 흰색 입으면은 너무 그 밀가루 떡처럼 보여가지고, 음, 적당히 좀 어두운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푼 쪽에 오랜만에 뵙네요. 북세이닝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북세이닝님. 네, 뵌지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이닝님. 음, 지크님 맞아요? 파란색이 제일 잘 어울리나요? 음, 난방 진짜 멋있어요라고 강혜님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쳤네요. 그럼 지금부터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진고로호 작가님의 에세이 아이는 됐고 남편과 고양이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지난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다 밤늦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었고 고양이들도 잠에 취해 제가 부스럭거려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잠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문득 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귤을 좋아하지 않아. 엄마가 귤을 좋아해서 겨울이면 항상 식탁 위에 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귤을 나눠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귤을 먹었지만 귤을 먹으며 맛있다고 느낀 적도 귤이 먹고 싶어서 겨울을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귤 주스와 감귤잼은 예외입니다. 저는 이제 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귤밖에 없다면 귤을 먹겠지만 귤과 사과가 있다면 사과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저는 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발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만들어내는 작은 선언 같은 문장들이 모이면 시끄러운 소리에 쫓겨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걷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줍니다. 거대하고 으리으리한 것들 사이에서 작아지고 흐려지는 자신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귤처럼 아이 없이 사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도 저는 진지하게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버무리거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만 했습니다. 그것도 말끝을 흐리면서요. 결혼하고 왜 아이 없이 사느냐라는 질문은 제게는 어렵고 부끄럽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아이 없이 살게 됐는지, 그리고 아이 없이 사는 매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남편을 만나 평범함에서 자꾸 어긋나려는 제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없이 사는 삶에 대해 조용하고 끈기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책을 썼고 새로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아이 없이 남편과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이 책은 저의 작은 선언문인 셈입니다. 원고를 마무리하고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한 계절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길가에도 제 일상에도 예전과는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산수유가 별빛처럼 반짝이던 아파트 담장을 보고 봄이 왔구나 싶었는데 어느샌가 그 자리에 빨간 장미가 피었고 시들었습니다. 퇴근 후 가끔 게임을 즐기던 남편은 야근이 많아져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골아 떨어지곤 합니다. 7kg이라고 썼던 고양이는 많이 아픈 이유로 6.3kg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웃음소리를 들려주던 윗집 아이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영원한 문장 또한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제가 썼던 문장들은 요즘 귤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귤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로 아이 없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허전합니다.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변해도 문장들을 얼버무리지 않고 또박또박 쓰고 고치고 다시 써 내려가는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자신만의 선언문을 만들어 나가는 분들께 이 책이 고양이의 뱃살같이 따뜻하고 말랑거리면서도 그들의 작고 날카로운 발톱같이 단단한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가족 소개. 진고로호. 저는 아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 아이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 고민해왔다. 아이 없이 사는 삶에 긍정적인, 게다가 고양이까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고민 없이 결혼했다. 남들과 다를까봐 전전긍긍하던 과거를 흘려보내고 조금씩 나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 슝. 한 여자와 결혼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고양이 부자가 되어버렸다. 가끔 한 마리의 고양이와 조용히 생활하던 과거를 떠올리며 상념에 잠기기도 하지만 고양이 털이 날리는 아담한 집에서 진구로와 같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남자. 진고. 13살 수컷. 온화한 성격으로 동생들을 품어주는 맏형. 가끔 너무 착해서 동네북이 되기도 한다. 고로. 13살 수컷. 모험을 즐기는 대범한 성격이었는데 요즘은 엄마 곁에서 얌전히 누워있는 시간을 즐긴다. 호순. 10살 암컷. 매일 조금씩 더 동그래지고 있는 고양이. 고양이는 살이 쪄도 예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동동. 9살 암컷. 다른 고양이와 같이 어울리지 않고 사람과 노는 걸 좋아한다.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주 사람 같은 눈빛을 보여준다. 콧감. 5살 수컷. 막내답게 애교도 어리광도 제일 많다. 항상 냥냥거리는 수다쟁이. 제1부.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1장.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어느 가족의 첫 장면은 마트에서 겉으로 봐서는 부자지간인 두 사람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빠와 아이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수상하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재빠르게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에 성공한 후 기념으로 크로켓을 사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영락없는 가족의 모양이다. 혈연은 아니지만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잠드는 그들은 가족이다. 영화에서는 저마다 평범하지 않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며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에게 아빠라고 불리고 싶지만 도둑질밖에 가르쳐주지 못하는 주인공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 그 대사가 인상 깊어 영화를 보고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어져 있어? 남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말했다. 고양이? 매일 일어나는 자잘한 모래 같은 일들을 공유하며 가족이 된다. 가끔씩 평범한 하루를 흔드는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은 자갈이 되어 모래 사이에 박힌다. 모래와 자갈을 번갈아 담아 시간의 힘으로 압축하면 가족은 더 단단해진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은 컴퓨터를 하고 나는 그 옆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배부른 고양이들이 방바닥에 누워 우리 쪽을 보며 만족스럽게 몸을 베베 꼰다. 이럴 때면 꼭 그의 주의를 끌어 같이 고양이를 쳐다본다. 매일 보는 광경이지만 혼자 보기가 아깝다. 우리 애들 너무 예쁘지 않아? 귀여워. 둘의 눈이 마주치고 함께 웃는다. 이런 순간을 나눌 수 있기에 우리는 가족이다. 먹성 좋은 진고가 3일째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차도 없고 그렇다고 택시를 잡기도 어중간한 거리라 어쩔 수 없이 걸어서 동물병원에 다녀와야 했다. 케이지 자체도 무거운데 7kg이 넘는 진고의 무게가 더해지니 한 사람만의 힘으로 진고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무리였다. 남편과 같이 양쪽에서 케이지를 잡았다. 지체 높은 양반을 가마에 태워 곧게 모시고 가는 가마꾼이 된 기분이었다. 걷다 쉬다를 반복해 병원까지 가는데 거의 30분이 걸렸다. 가마에 타서 기쁜 나머지 진고는 우엉우엉 울어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행차에 놀란 듯 쳐다봤다. 게다가 날씨까지 더워 땀을 엄청 쏟았다. 병원에서 소화가 잘 되는 주사를 맞은 후 다시 진고를 가마에 태워 집에 돌아왔다. 왕복으로 걸으니 기진맥진해졌다. 혼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남편과 함께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이 순간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일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둘이 또 한 고비를 넘었다. 가족이 되어가는 순간마다 고양이가 있었다.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도 고양이가 있었다. 아무리 천생연분을 만났다 해도 그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고양이들과 같이 살 수 없다면 소용없었다. 마음이 따뜻하고 호들갑이 없고 감정의 기복이 적고 대화가 통해서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 되는 데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사랑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운명도 아닌 고양이로 이어져 있다는 남편의 대답이 실없는 농담처럼 들렸다. 그런데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는 고양이로 이어져 있다. 과거에는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맺어지는 가족만 정상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다. 어떤 배경으로 탄생한 가족이든 그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본능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그 결집이 조금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은 보통의 가족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서로를 꽉 붙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권장하는 일이지만 부부 사이에 아이 대신 동물을 정성으로 키우는 일은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두 손을 들어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일은 엄청나게 지탄받는 일이지만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는 일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다. 아이를 낳으면 지금까지 몰랐던 삶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라며 어서 아이를 가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이 없이 고양이를 키우니 너무 행복하다고 당신도 아이 대신 고양이를 키우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어느 가족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음지 가족이 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쉽게 부서져 버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래와 자갈, 고양이 5마리를 사이에 품으며 있는 힘을 다해 서로를 꽉 끌어안고 있다. (2장) 평범하고 이상한. 39의 여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아이 대신 고양이 5마리를 키운다. 아이가 없는 지금 상황이 나에게는 자연스럽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왜 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왔다. 특별한 신념이나 뚜렷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 어린 시절에 그 이유가 있지도 않은 것 같다. 정상 가족의 표본처럼 여겨지던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인 4인 가족에서 자랐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한 부모님 덕분에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컸다. 게다가 부모님은 사이가 매우 좋으셨다. 이 다음에 크면 나도 엄마 아빠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고 결혼 후에 아이 없이 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혹시 내가 아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솔직히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내 어린 시절과 점점 더 멀어질수록 아이들이 귀엽게 느껴졌다. 순진하면서도 거침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재밌다. 끝없는 질문과 넘치는 에너지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사랑스러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게 징그러운 벌레든 귀여운 병아리든 키우고 싶어 안달이 났던 고양이든 살아서 꾸물거리는 모든 것에 눈길이 갔고 마음이 갔다. 금붕어나 거북이를 키워도 그들의 존재감이 친구처럼 친근하고 사람처럼 묵직하게 다가왔다.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왜 쓸데없이 고양이를 키워? 라고 가끔 사람들에게 핀잔 받을 때도 웃음으로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고양이는 내 가족인걸?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 해도 나도 그들이 결코 진짜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가끔 진짜 아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고양이와 함께하는 매일에 부족함이 없어 그 이상 욕심이 나지 않는다.
아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청개구리 심보 탓은 아닐까. 하지만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듣는 아이였다. 지금도 남들과 의견 대립하는 게 싫어서 되도록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단어 하나가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기를 쓰고 남들처럼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왜? 라는 물음이 떠올랐다. 왜 꼭 대학을 나와야 하지? 왜 꼭 직장을 다녀야 하지? 왜 꼭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하지? 왜 나이가 들면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을 몰아야 하지? 의문은 들었지만 겁도 많고 소심해서 당장 모든 것을 업고 나만의 길을 개척해 가겠다는 용기도 없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녀 계획에 흥미를 보였다. 가끔 귀찮기도 했지만 그들의 관심과 염려가 담긴 말에 스트레스 대신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년 동안 거듭되다 보니 어느 날 내 안에 왜라는 작은 청개구리가 뛰기 시작했다.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일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아니 왜? 왜 애가 없어? 라고 묻는다. 잘 안 생기네요 라고 답하면 어머 세상에 라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를 본 것 같은 표정이 따라온다. 그 순간 그들의 반응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세상에서, 아니 우주에서 가장 불쌍한 외계인이 된 것 같은 연기를 해야 했다. 그러나 외계인의 마음속에서 청개구리가 콩콩 뛰어다녔다. 애가 없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거야? 불쌍해 보이는 일에 지쳤지만 그렇다고 청개구리 신부만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지은 것은 아니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시기도 있었다. 불임 전문 병원에서 나처럼 아이 없는 여자들과 대기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다. 여러 검사를 받고 난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다. 하지만 나는 금방 전의를 상실했다. 병원을 다니면서 아이에 대한 열망이 남들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가 들어설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거나 내 몸에 주사를 맞아가면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 평소 목표의식이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아이에 대한 부분은 쉽게 포기가 됐다. 나는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그 후 그때 함께 했던 남편과 이혼했다. 아이에 대한 의견 차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었다. 이혼 후에는 아이에 대한 문제가 없어져서 마음이 오히려 편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왜 아이를 갖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나만큼 고양이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확고하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리고 알게 됐다. 별일 없는 듯 살았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죄책감이 나를 괴롭혀 왔다는 것을. 그를 만나 안도했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도 있어. 이제는 왜 아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기로 했다. 많이 생각했고 많이 고민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내 기준에서 내 삶은 지극히 평범하다. 내가 우주에서 가장 불쌍한 외계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만일 진짜 우주에서 가장 불쌍한 외계인을 만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평범하고 모두 이상하답니다. 그러니 각자의 자연스러운 삶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3장) 내가 꿈꾸는 하루.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요즘 말로 이른바 용자가 되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시대에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을 때려치웠기 때문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계기는 내가 꿈꾸는 하루의 모습이 의외로 소박하다는 것에 있었다. 어느 날 일기장에 꿈꾸는 하루를 적어봤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과 집안일을 마친 후에 오전에는 글을 쓴다. 점심을 먹고는 그림을 그린다. 늦은 오후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만든다. 남편과 저녁을 먹고 나서는 고양이와 놀아주고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잠이 든다. 이게 다야? 특별한 일이 없는 하루에 나도 놀랐다. 조망이 좋고 넓은 아파트에 살며 간간히 백화점 쇼핑을 하고 비싼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돈의 구애 없이 멀리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하루를 보내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 남편과 고양이와 함께 작은 집에서 복작복작 지내면서 하루하루 하고 싶은 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했다. 경제적인 욕심을 줄인다면 이룰 수 있는 꿈이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꿈을 이뤄보자. 지금 나는 내가 일기장에 적었던 꿈꾸는 하루를 살고 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대 3년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큰 장점이다.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부럽네. 역시 공무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옆에서 본 수많은 워킹맘들의 삶은 부럽지 않았다. 아이가 있으니 최대한 야근이 없는 부서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해 볼 수는 있지만 공무원도 직장인이다. 마음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운이 좋게 배려를 받아 야근이 적은 부서로 가게 되어도 바쁜 시기에는 야근을 해야 하고 회식에도 참석해야 하며 더군다나 지방직 공무원의 특성상 새벽 출근과 주말 출근을 피할 수는 없다. 경무부서로 복직한 직원들도 발령받는 이상 야근을 감내해야 한다.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발을 동동 걸어야 한다. 아이가 없어도 공무원 생활이 충분히 괴로웠던 나는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다. 하지만 나도 아이가 있었다면 그들처럼 끝까지 버텼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환경과 비교해 그나마 육아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무원을 그만둘 꿈을 꾸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이가 없어서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아이가 왜 없냐는 질문에 곤란하기만 했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왔다. 아이가 없어서 기쁘다. 나를 보호해주는 조직과 고정 수입을 버리고 혼자 살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그 불안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만족스럽다. 아이 없이 사는 것도 평생의 직장을 그만둔 것도 내 선택이 옳은지 아직은 모르겠다. 이 선택으로 삶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도 알 수 없다. 현재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오늘만 산다 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하나의 꿈을 이루고 나니 새로운 꿈이 생겼다. 나만이 쓸 수 있는 글과 나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며 정원이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싶다.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살고 싶다. 아침에 동이 트고 해가 지는 광경을 매일 바라보고 싶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진 방법은 없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꿈을 마음에 품고 단순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이다. (4장) 다음 생에는 맹꽁이로. 우리도 아이 낳을까? 길을 걷다가 아빠 손을 잡고 아기가 아장아장 걸음마 연습을 하는 걸 보며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자기 진심이야? 라며 물기 어린 눈으로 내 손을 꼭 잡는 남편의 모습에 내 마음도 감동으로 울렁거린다. 우리 아이라면 눈이 참 클 것 같아. 예쁘겠지? 라고 답한다. 둘 다 큰 눈을 꿈뻑거리면서 서로를 쳐다본다. 이렇게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야 하는데 아이 낳을까? 라는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앨런 L. 워커의 아이 없는 완전한 삶 괄호 열고 푸른 숲 2016 괄호 닫고 아이 없는 완전한 삶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 아이 낳는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로는 내 나이가 40대 중반인 만큼 이때를 놓치면 영원히 부모가 될 수 없겠다 싶어 생기는 조바심을 들 수 있다. 임신할 수 있는 최적기가 지나고 있음을 알리는 생체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들려오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째깍거림을 30대나 40대에 느낀다. 이 생체 시계가 나에게도 발현된 것인지 한동안 길에서 예쁜 아이만 보면 자꾸 이 말이 튀어나왔다. 처음에는 남편도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 없이 살기로 했잖아. 하고 놀랐다. 농담이란 걸 알고 나서는 자기, 우리에게는 이미 마음으로 낳은 고양이들이 있어. 라고 응수했다. 내가 그 농담을 남발하자 나중에는 있잖아, 우리 아이까지만 나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통에 아이를 낳자는 농담은 시들해졌다. 그 뒤를 이어 우리가 자주 했던 농담은 다음 생에 관한 것이었다. 웹툰 죽음에 관하여에 한 번 부부로 태어나면 다음 생에도 부부로 태어난다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걸 보고 놀라서 큰일 났어.
우리 다음에도 부부로 태어날지도 몰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쩌지? 나는 다음 생은 맹꽁이로 태어날 건데? 라며 다시 만나야 하는 우리의 운명을 부정했다. 근데 어쩌나 난 맹꽁이도 너무 귀여운걸. 잘 됐네. 맹꽁이가 그렇게 번식력이 좋다는데 다음 생에는 우리 둘 다 맹꽁이로 만나 원 없이 알을 낳아보자고. 한동안 대화의 마무리는 맹꽁이 이야기로 끝맺었다. 그러다 우리나라에서 맹꽁이가 멸종 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식지가 많이 줄었기에 개체수도 줄어든 것이다. 다음 생에 맹꽁이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농담을 그만둔 결정적인 계기는 맹꽁이의 생김새 때문이었다. 맹꽁이 사진을 본 남편이 화들짝 놀랐다. 이게 뭐예요? 그게 맹꽁이야. 다음 세상 우리의 환생 모습. 맹꽁이가 이렇게 징그러운 거였어? 아니, 뭐가 징그러워? 엄청 귀여운데? 자기, 나 사실 개구리도 징그러워서 못 만져. 그렇게 맹꽁이 농담의 시즌이 마감됐다. 새로운 농담이 필요하던 차에 내가 직장을 그만둔 후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불씨를 지폈다. 자기는 꼭 성공할 거니까 차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면 되죠. 농담인지 그의 희망사항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자꾸 듣다 보니 세뇌를 당했다. 그림을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온 어느 날 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향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외치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성공해서 꼭 자기 호강시켜줄게. 한참 잘 주고받던 이 농담도 요즘은 뜸해졌다. 농담을 던지고 웃으면서 돌아서는데 지금 문득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성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를 호강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깨달음 아닌 깨달음 덕분에 농담 공백기가 생겼다. 우리의 농담은 계속돼야 하는데 조바심이 났다.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말했다. 오늘 사무실 사람들이 왜 와이프와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 했는데? 얼굴이 예뻐서 결혼했다고 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고는 슬쩍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웃었다. 우리의 새로운 농담이 다시 시작됐다. (5장) 걱정이 휘몰아칠 때 생각하는 것. 요 며칠 사이 나는 걱정에 빠져 있다. 두 사람이 벌다가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한 사람분의 월급이 사라졌기에 아무리 소비를 줄인다 해도 돈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하다. 적자가 나지 않도록 생활비와 용돈을 정해서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항상 남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고 돈을 쓸 때마다 고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위기가 왔다. 여름이 되면서 자꾸 돈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가을에 어울리는 오렌지색 립스틱도 갖고 싶고 블라우스도 하나 장만하고 싶다. 2개로 번갈아 입던 수영복도 하나 더 사고 싶고 백팩도 신상으로 갖고 싶다. 내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사는 것은 사치니
다른 건 모르겠고 딱 20만 원만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면 좋겠다. 퇴직 후 8개월이 지나니 슬슬 모아둔 돈도 떨어지고 걱정이 슬금슬금 든다. 직장을 그만두기 1년 전부터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지출을 줄이는 연습도 했지만 아무리 경제적인 욕심을 내려놓았다 해도 수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니었다. 사실 그 물건들을 꼭 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돈을 쓰고 싶을 뿐이다. 내 오래된 버릇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유와 상관없이 단돈 20만 원의 여윳돈도 없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래서 나중에 애들이 아플 때 동물병원에 갈 돈도 없으면 어떡하지? 평생 이 작은 집에서 살아야 하나? 그놈의 오렌지색 립스틱이 뭔지 거기서 시작된 생각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커져버렸다. 돈 쓸 일은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청소기가 고장났다. 흡입력이 너무 약해서 쓸 때마다 이거 말고 최신 청소기가 갖고 싶다고 징징거리게 만든 8만 원짜리 고물 청소기였지만 새로운 것을 사려니 돈이 아까웠다.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든 고쳐서 써보겠다고 새 청소기는 사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그 사이 청소기를 주문했다. 청소기 얼마 주고 샀어? 그거? 20만 원. 카드로 긁었어. 다음 달에 메꾸자. 뭐? 20만 원? 왜 하필 내가 그렇게 바라던 20만 원인지 속상한 마음에 그 돈 차라리 날 주지 하고 장난치다가 진짜 눈물이 찔끔 나왔다. 청소기 사건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다. 침대에 누워 내 걱정이 어디서 왔는지 찬찬히 거슬러 올라가 봤다. 나는 그동안 돈은 고통의 대가로 얻는 것이라고 여겼다. 직장을 다니면서 괴로웠지만 다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내 자신을 설득하면서 버텼다. 직장을 그만둔 후 고통은 사라졌지만 걱정이 시작됐다. 이제는 예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으니 나는 영원히 돈을 벌지 못할지도 몰라. 당장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둘 때 나는 내 자신과 약속했다. 2년 동안은 돈을 벌어야 하는 의무감을 갖지 않기로 했다. 귀한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기회이다. 하지만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내가 얻은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고로가 배 위로 올라왔다. 아유, 무거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배 위에서 골골거리는 고로를 쓰다듬어 주었다. 어릴 때부터 내 배 위에 올라와 자는 게 버릇이 된 고로는 지금도 배 위에 자주 올라온다. 7kg이나 되는 묵직한 몸으로 내 배를 잘근잘근 밟으며 자리를 잡았다가 후다닥 내려가기를 반복한다. 고로 습관에 단련된 덕분에 배의 두꺼운 지방질 아래로 나는 복근 비슷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됐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고로가 배 위에 올라와서 행복해할 때마다 걱정했다. 이러다 임신하면 어떡하지? 고로를 배 위로 못 올라오게 하면 고로가 많이 섭섭해할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했던 걱정 중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고로는 12년 동안 줄곧 아무 문제 없이
내 배를 독차지했다. 열심히 걱정한 것들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는다. 걱정이라는 녀석은 꼭 인간의 뒤통수를 때린다. 지난 날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로 했다.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먹기로 했다. 그럼에도 걱정이 휘몰아칠 때는 배 위의 고로를 생각해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읽겠습니다. 6장 그의 오른손.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단점은 운동화에 들어간 작은 돌조각처럼 아프게 밟혀서 주기적으로 털어내야 한다. 내가 쓰는 그림으로 나의 단점은 딱 한 가지만 쓰겠다.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치다가도 갑자기 끝없이 게을러진다는 것이다. 할 일이 많은데 콧가미를 끌어안고 한낮까지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남편은 나를 털어낸다. 나의 단점은 이걸로 끝. 이제 그의 차례다. 남편은 게임을 좋아한다. 밤 10시에 퇴근을 해서 이미 피곤함에 눈꺼풀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도 컴퓨터를 켠다. 몸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잤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밤 12시가 되도록 게임을 한다. 그가 피곤할까 걱정이 되어 11시가 넘으면 잔소리를 하게 된다. 처음에는 이제 게임은 그만하고 자야지 하고 부드럽게 어르다 12시가 가까워지면 그만 자, 빨리 컴퓨터 끄라고 목소리가 커진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는 스트레스를 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두둔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더 준비했다. 운동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 황소고집이다. 집안일은 곧잘 하지만 먼저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새 신발같이 폭신한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던 우리 사이도 시간과 함께 신발 안으로 들어온 게으름과 무심함에 발바닥이 따가워졌다. 마구 털어내고 나면 잠시라도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조심하게 된다. 별것도 아닌 이유로 많이 싸웠지만 그의 오른손이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외관상 가장 큰 특징은 짙은 갈매기 눈썹도 아니고 마른 체형도 아니었다. 그의 오른손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사라진 오른손과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의수였다. 손에 눈길을 보내는 행동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자꾸 시선이 그의 의수에 가 닿았다.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은 사람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인상에 남았다. 먼저 말을 해주려면 좋으련만 입이 무거운 그는 손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 같이 밥을 먹을 때면 일회용 물수건으로 잠자코 의수를 닦기만 했다.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다. 어릴 적 오른손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너무 어릴 때여서인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카페에 가면
무거운 도자기 잔과 접시가 올려진 쟁반은 내가 받아온다. 장을 보면 서로 들기 편한 짐을 나눠 든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그에게 뭘 사오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설거지는 내가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몇 가지 규칙이 생겼다. 가끔 내가 까먹고 비 오는 날에 뭔가를 사오라고 부탁했다가 자기 왜 그래? 지금 비 오잖아. 하고 귀여운 항의를 듣는 것 말고는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간다. 아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오른손도 평소에는 나의 관심 밖 저 멀리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눕는다. 남편은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한다. 베개 위와 옆구리, 발밑에 자리 잡은 고양이들마저 모두 잠들고 사방이 어둡고 조용하다. 많은 문장과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의 손이 생각난다. 아주 작았을 그의 오른손, 지금은 세상에서 영영 사라진 그 손이 떠오른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까? 나를 만날 수 있었을까? 무의미한 생각이란 걸 깨달을 즈음 내 옆에 누운 그의 등이 희미하게 보인다. 균형이 맞지 않는 어깨가 가물거리면 그제야 잠이 든다. 밤이 지나 아침이 오고 그의 오른손이 다시 저 멀리 어딘가로 돌아간다. 우리는 오늘 또 싸웠다. 부부 사이에 박힌 돌 조각들을 열심히 털어내고 새로운 약속을 했다. 게임은 적당히 하고 고양이들과 놀아주기로 새끼손가락까지 걸었다. 약속대로 그는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껐다. 그리고 장난감을 꺼내 고양이와 놀아줬다. 그 모습이 기특하고 감동적이어서 열심히 놀아준 그의 등을 꼭 안아줬다. 싸우고 화해하고 약속하기를 반복하는 정신없는 날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그의 오른손은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7장) 사랑의 증거. 사랑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방금 일어나 몽롱한 상태로 양치질을 하고 있으면 날렵한 기척이 느껴진다. 동동이가 욕조 위로 올라와 내 몸에 자신의 새털 같은 몸을 기대고 두 눈에 애정을 듬뿍 담아 나를 지그시 쳐다본다. 평소에도 동동이는 고양이보다는 사람에 가까운 느낌인데 나에게 살포시 기댄 자태나 눈빛이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소녀 같다. 호순이의 사랑은 생뚱맞고 과격하다. 다정하게 발가락을 핥아주다 확 물어버리거나 머리맡에 와서 머리털을 이빨로 쥐어 뜯는다. 이게 사랑인지 공격인지 헷갈리지만 나는 사랑이라고 여기기로 했다. 5마리 고양이 중 가장 멍하고 순한 징고는 큰 머리로 내 몸을 툭툭 들이받는다. 조준이 잘 안 맞아 허공에 박치기를 하는 적도 많다. 분명히 애정 표현인데 그 모습이 투박하고 어설퍼서 가끔은 짠한 느낌마저 든다.
유별나게 사랑을 호소하는 녀석들도 있다. 곶감이는 까만 털에 하얀색 무늬가 군데군데 있는 데다 참기름 바른 것처럼 온몸에 윤이 나서 가끔 옆구리가 터져 밥알이 빠져나온 김밥 같이 보인다. 곶감이의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는 밥을 먹고 나서 안방 침대 위에 눕는 일인데 꼭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지 않으면 침대 위로 올라가서 시끄럽게 울어댄다. 못 이기는 척 침대로 가면 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애교를 부리다가 내 겨드랑이와 오른팔 사이에 쏙 들어온다. 그러고는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맞대고 고르릉거린다. 한참 얼굴을 부비다 보면 알레르기 때문에 턱이 간지럽거나 눈이 부풀어 오를 때도 있다. 터진 김밥 같은 곶감이의 사랑은 보기와는 다르게 아주 단단하고 빼곡하다. 고로의 마음은 호순이와 내게로 분산되어 있지만 곶감이 못지않게 나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무릎 위로 올라와 침을 흘리며 다리가 저릴 때까지 앉아 있는다.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따라와서 배 위에서 골골거리다 내가 옆으로 가라고 손으로 밀면 옆에 앉아 나를 지그시 쳐다보는데 이런 시선은 사람에게서 받은 적이 없다. 그야말로 사랑이 흘러 넘친다. 열정적인 고양이 무리 너머로 갑자기 누가 손을 든다. 저기요, 저도 있어요. 남편이다.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다가 뜬금없이 내 발을 쳐다보고는 짧게 한마디 던진다. 엄지발가락이 귀여워.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영화를 본다. 아무리 봐도 숟가락처럼 짧고 둥근 내 엄지발가락이 예쁠 리가 없는데 그런 내 엄지발가락으로 보고 귀엽다고 말해줄 때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남편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한밤중에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에 바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머리가 너무 아파. 폴라포를 먹으면 꽉 막힌 글이 풀릴 것 같은데? 잠시 후 폴라포를 내민 그 사람을 보고 알았다. 이건 사랑이야. 진실한 사랑. 우리 둘 다 자기 일은 각자 알아서 잘하자는 주의지만 가끔 남편은 목이 마르다고 한다. 거실과 부엌까지는 딱 3발자국이다. 물 마시고 싶으면 스스로 따라 마시라고 잔소리를 하는 대신 아, 이 사람 사랑받고 싶구나 라고 생각한다. 나도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어 라며 컵에 물을 따라 가져다 준다. 얼마 전에는 삶은 밤을 깎으면서 탄식했다. 밤을 깎아 먹는 건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통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퍼먹는데 그런 식으로 남편에게 밤을 주면 한 손으로 먹지 못할 걸 깨닫고는 비장하게 칼을 들었다. 이런 건 우리 엄마가 나와 동생을 위해 해주던 일인데 지금 내가 엄마처럼 삶은 밤을 깎고 있다. 비록 손이 아파서 몇 개 깎지 못했지만 정말 뿌듯했다. 내 사랑의 증거였다. 내 인생에도 간절히 사랑받고 싶었던 외로운 시간이 있었다. 마음과 마음이 마주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고양이든 사람이든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여념이 없는 지금이 좋다. 에게 이게 사랑이야? 라고 웃어도 좋다. 우리에게는 이게 진짜 사랑이다. 네. 진고로호 작가님의 에세이 아이는 됐고 남편과 고양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스푼에는 1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소소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프로스트님, 네, 현내꺼, 프로스트 현내꺼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세이닝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셜록돌님과 봄마진님, 그리고 현정님께서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현정님.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 죄송 잠깐만요. 갑자기 사례가 걸렸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네, 고우님과 제리님, 토끼님과 그리고 히라님께서 함께 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물을 안 가지고 와서 잠깐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네, 히라님까지 감사하고요. 네, 고우님께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해주셨고 봄마지님께서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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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지금 계속 간지럽네요 목이. 네, 세이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보다 스푼이 더 듣기 편한 것 같아요. 오늘도 키노스님 덕분에 편안한 밤으로 마무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세이님. 네, 제가 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스푼이 개인적으로 더 편하시군요. 네, 편하신 쪽으로 더 자주 함께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이님.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가오련님, 네, 감사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비앙코님께서도 와주셨는데 목소리 잠겨서 걱정이었는데 라고. 잠긴 건 아니고요. 요즘에 좀 제가 톤을 예전보다 내려가지고 저음으로 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음으로 읽었는데 지금 끝나고 갑자기 닉네임 부르면서 갑자기 목에 뭔가 살에 걸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조금 불편하네요, 제가. 네, 강현님께서 1시간씩 책 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아닙니다. 이 정도 제가 예전에 더 길게 읽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했는데 오늘 또 유독 갑자기 목이 간지러웠네요. 네, 중간에 비앙코님 들어오시면서 또 우리 엔젤맘님과 강현님, 은주님 여러 얘기 남겨주셨군요. 그리고 셜록돌님도 스푼에서 유튜브로 넘어오셔서 계속 함께 해주셨네요. 어떤 얘기 하셨나요, 여러분? 일단 그리고 스푼 쪽에 핀좀님 아까
스푼 쪽으로 넘어오셨다고 얘기 남겨놔 주셨고, 다른 특별한 건 없네요. 오늘은 스푼 쪽은.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 네, 제가 또 이제 책 얘기 그 책 내용 들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여러분들께서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눠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뭐 너무 이렇게 혹시 억지로 그러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네, 편하시게 얘기 나누셔도 되고, 다만 이제 저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드린 건데, 네,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계속 걸려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네, 여러분 편하게 말씀하시면서 네, 책 그냥 들어주시고, 네, 뭐 이렇게 책 내용 관련된 채팅만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해주시면 더 좋긴 하지만요. 네. 이 책이 이제 가족 구성원 그리고 이제 고양이 아이 없이 고양이만 키우시는 작가님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눠주셨네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제가 조금 목이 계속 간지러운데요. 죄송합니다. 많이 거슬리실 텐데 죄송합니다. 비앙코님, 네. 말 잘 들어. 우리 귀여우신가 보다 키누스님께서라고. 미네랄 생수 3모금 2모금 마시고 왔는데 뭔가 안 내려갔나 봐요. 그리고 치크님이 얘기하시는데, 맞다, 성경책 올려주신 거 딱 시험주에 올려주셔서 자기 전에 맨날 들으면서 잤어요라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알려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셨어요이라고. 진짜요? 뭔가 잠이 잘 오던가요, 치크님? 너무 짧아서 잠들기 전에 아마 끝났을 텐데 시험주에 계속 들어줬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치크님. 그리고 엔젤맘님이 아니요, 충분히 즐겁게 책 내용 기반으로 대화 나눴어요라고. 감사합니다, 엔젤맘님.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 고양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도 현실적으로 사실 결혼 나중에 하게 됐을 때 요즘 자녀 낳고 키우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가끔은 진짜 그냥 붕어만 그냥 딸처럼 키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거든요. 물론 결국에는 그냥 아이를 낳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 저도 아이를 낳고 사는 거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 그게 있었는데 오늘 작가님의 이 글 내용을 보면서 왜 꼭 그렇게 생각해야 하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환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읽으면서 중간에 조금 페이지 넘어갈 때 느리게 읽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 책은 또 작가님 얘기 직접 써놓으셨지만 글과 함께 그림도 또 많이 있습니다. 네, 본인께서 아주 귀엽게 이런 고양이와 가정 이 얘기에 관한 그런 내용들 직접 그림으로도 표현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2페이지씩 뭔가 지금 캠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식탁에 남편과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고양이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아이처럼 앉아있는 이런 그림도 있고요. 뭐 유튜브 고로튜브 이렇게 해서 막 대사 같은 것도 적혀 있고 약간 웹툰식으로 짤막하게 웹툰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막 그래서 고로튜브에 고양이 고로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고양이계 매력묘 고로예요. 오늘은 걱정 없이 고양이처럼 살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남편이 밑에 이제 있죠. 저기 제가 같이 사는 인간인데요, 요즘 돈이 없다고 걱정만 해요. 그래서 남편분 오른쪽에
이제 월급도 없고 앞으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대사가 있죠. 넘어가면은 고로가 남편분을 쳐다보면서 쯧쯧 맨날 떡볶이며 마카롱이며 다 사 먹으면서 돈이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제 떡볶이와 마카롱을 드시면서 큰일이야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 다음 컷이 고로가 남편분의 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고로가 하는 말은 이때는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배에 올라가 줍시다. 그랬더니 남편분이 고로야 무거워. 뭐가 떠오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컷은 고로가 다시 서 있는데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낮잠이나 더 자고 털이나 손질하세요. 고양이처럼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생각났어. 내가 했던 쓸데없는 걱정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 되게 좋네요.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낮잠이나 더 자고 털이나 손질하세요. 고양이처럼요. 그쵸.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들 많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고은님 오늘 책 재미있었어요. 아이를 두지 않는 딩크족인 부부에 대한 이야기와 고양이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그 만화 컷들도 너무 귀엽네요 라고. 그쵸. 귀엽죠. 상당히 아주 귀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도 그렇고 방금 그림을 보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붕어가 좀 특별하다고 정말 어미처럼 저를 아빠처럼 따르는 고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붕어도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자기 전에 제 배 위에 올라와서 제 이불에 대고 어미 젖을 먹듯이 이렇게 그 꾹꾹이라고 그런 젖 먹는 행위를 꼭 해요. 그거를 해야 얘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잠을 잘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릴 때 엄마랑 좀 빨리 헤어졌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또 이제 한번 하고 내려갔다가 또 하고 자꾸 반복해서 하는 날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아유 붕어야 많이 했잖아 그만해 하면서 밀어내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 그 기억도 나서 지금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치크님이 꾹꾹이 귀엽겠다 유유유 꾹꾹이 기분 좋아도 한대요라고. 그래요? 기분 좋아도 하는 건가요? 단순히 그냥 젖 먹는 행위처럼 하는 게 아니군요. 강현님께서도 우리 민이도 꾹꾹이 잘해요라고. 그렇군요. 근데 진짜로 어미처럼 생각하면은 그렇게 꾹꾹이 같은 걸 하나 봐요. 저희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향집에 고양이들 3마리 중에 2마리도 항상 저희 어머니한테 꾹꾹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는 맨살에서 어머니가 좀 아파하신다는 게 문제인데 꾹꾹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그런 고양이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쵸. 말랑한 부분에 자주 하는 꾹꾹이라고 고우님이. 비앙코님이 손해봤어. 그림 보는 부분이었는데 잠깐 넘어갔다 오셨나요 비앙코님? 위에 치크님 그랬어요? 딱 자기 전에 노곤노곤 듣기 좋았어요. 그리고 은주님은 여자는 출산과 육아가 직장 생활에 굉장한 약점이죠. 특히 승진애라고. 그쵸.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분들이 결혼하신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장 생활 이어나가는 게 상당히 힘든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이 또 나왔었는데 공무원조차도 그렇게 현실이 막상 쉽지만은 않다는 내용을 보니까 진짜 임신과 일이 병행될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네요. 고양이와 남편을 주제로 했는데 그 안에서 진짜 이 작가님이 각각의 장들 통해서 어떤 논점,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주신 게 되게 이 책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좀 흘러가는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또 사회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공유해 놓은 게 이 책의 아주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그런 귀여운 책이네요, 진짜. 네, 일러스트가 고양이가 사람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귀엽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작가님과 남편분이 링 위에서 복싱 글러브 끼고 싸우는데 또 고로가 심판을 보는 그런 그림 컷도 있네요. 엔젤맘님이 꾹꾹이 키누스님도 붕어 사랑하시는 게 팔불출이시네요라고. 그러게 지난 방송부터 약간 팔불출 같이 제가 자꾸 자랑하네요. 치크님 편안하게 느낄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그건 확실히 맞아요. 셜록 돌림은 저도 당해보고 싶네요. 그릉그릉만 들어봐서라고. 꾹꾹이 당하면 느낌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 지금 킹슈님 들어와 주셨군요. 킹슈님, 제가 오늘 책도 낭독은 다 하고 지금 소통하는 시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와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킹슈님. 고님, 꾹꾹이, 그래서 보통 배에 많이 당하죠라고. 배요? 그래요? 저도 약간 가슴과 배 사이 약간 명치에 저는 많이 하던데. 킹슈님이 안녕하세요. 늦었죠. 저희 집엔 고양이가 없지만이라고. 그러시면서 고양이 모양 손 안마기가 있습니다이라고. 귀엽네요. 고양이 모양 손 안마기가 있어요?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요. 킹슈님 저 멘트도 귀엽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경력 단절 관련된 얘기를 언급했는데 셜록 돌림께서 제가 면접 봤을 때 가장 충격적으로 들은 말이 애는 있나요? 였어요. 그대로 나왔지만 노동청에 신고할 걸 그랬어요. 몰랐어서 어찌나 화가 나던지라고. 진짜요? 좀 그러네요. 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노동법에 어긋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비앙코님이 헐 면접 때 그런 질문을 말로만 들었었는데 진짜로 있었다니. 야 그런 질문을 진짜 대놓고 하는 면접관이 있습니까? 진짜 거의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이군요. 그런 데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의 만약에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거기 취직이 됐어도 문제이셨을 것 같습니다. 셜록 돌림. 은주님 아까 채팅 잠깐 못 봤는데 저희 애들은 잘 때 신체 일부를 꼭 대고 자요. 그러다가 허전하면 발로 절 찾아가면서 자요라고. 네, 지난 방송부터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의 저와 같이 팔불출 같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좋네요. 킹슈님 그 고양이 모양 손 안마기 핑크 젤리 누르면 진동이 옵니다. 어디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트박스나 소품 파는 곳에 저 좀 본 것 같은데. 그 귀여운 안마기군요. 이렇게 고양이 발바닥 딱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 핑크색 버튼 같이 생긴 거. 치크님이 나만 고양이 없던. 셜록 돌림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여자였어서 더 황당했어요. 그쵸? 여자 같은 여자분이셨다고요? 야 그것도 진짜 좀 의외네요. 은주님께서는 임신하셨을 때 야근 엄청 많이 하셨나요? 법에는 임신부에게
야근 못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밥 먹듯 하셨다고. 비앙코님 나도 엄떠 고양이 없다고. 엔젤맘님도 찌끄님 저도 없떠형이라고. 찌끄님이 그래서 전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게 되면 제일 먼저 고양이 데려오고 싶어요라고. 고양이가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둘 다 너무너무 좋은데 고양이는 일단 뭐 스스로 똥오줌을 그냥 본능적으로 가린다는 게 그냥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하지만 강아지처럼 막 반겨주고 치대고 그런 맛은 많이 부족하죠. 꾹꾹이 가끔 하긴 하지만. 그리고 셜록돌님이 충격이었죠. 영세 사업장은 다 해당 안 돼요라고. 맞아요. 어떤 좀 작은 규모에 있는 것들은 일일이 그렇게 단속하기도 힘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님께서는 아는 언니가 면접 보러 갔는데 미혼이면 남자친구 있냐고 묻고 이후엔 그럼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거기 면접 보러 간 곳이 다 알만한 큰 회사였는데도 그렇다네요 라고. 진짜요? 면접 보러 가서 진짜 어이없는 질문 듣는 곳이 많군요. 그리고 스푼 쪽에 우리 상우님께서 입장해 주셨고 지금 좋아요까지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상우님. 근데 제가 책 낭독은 아까 한 15분 전에 마쳤었고요. 지금 마무리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라이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우님. 좋아요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경력 단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몰랐던 여자분들이 겪는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네요. 셜록돌님은 맞아요. 경력 지키려면 애 못 낳아요 라고. 지금 두 가지 얘기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고양이 얘기와 경력 단절, 면접에서 겪는 어떤 불합리함의 그 두 가지 주제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 멘젤맘님은 냥이들은 인간을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고 인간을 집사라고 여긴다는데 라고. 맞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맞아요. 자기가 신이죠. 인간은 자기 밑에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가오리 연님께서 들어가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가오리 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가오리 연님 좋은 주말밤 토요일밤 되시고요. 또 다음번 방송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내일까지의 주말들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평일에 또 봬요. 좋은 밤 되세요. 가오리 연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우리님 마지막 주자로 등장이요라고. 우리님 오늘은 또 이제 후반부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님 어서 오시고요. 요즘에 라이브에서 자주 뵐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주님께서 목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감사합니다 민주님. 목소리 칭찬 또 남자분한테 들으면 제가 특히 더 좋아하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왠지 민주님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님 저는 다시 듣기로 듣고 자야겠네요 라고. 두 가지 주제가 공존하고 있는데 또 은주님께서는 나도 봐줄 사람 없음 키우기 힘들죠.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나중에 뭐 애를 낳는 거를 뭐 굳이 강요하지 않겠다. 왜냐? 어머니 주위에 이제 일찍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미 손주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애를 대신 봐준다고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응급실에 몇 번을 가셨대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머니도 혹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실까봐 걱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돈벌이 때문에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요즘에 친정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맡기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있는 그런 신혼 부부들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어머니 앞에서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엔젤맘님이 도도하신 양이님 그런데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지금님은 제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고양이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귀여워요. 동물계 밀당 고수라고. 진짜 밀당은 고양이만한 존재가 없죠. 최고입니다. 고양이처럼 연애를 하면은 연애 실패할 일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고우님께서는 애 한 명당 2억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후덜덜해요라고. 그 애 키우는 그 나이대가 몇 살까지가 2억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생각하더라도 2억이 훨씬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교육비도 비싸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은 2억 가지고도 택도 없죠. 다들 민주님 반겨주고 계신데 그 중에 우리 은주님이 민주님 울 아더라고 이름이 똑같아요라고. 은주님 아드님 성함이 민준이군요. 민주님 그러시답니다. 엔젤맘님께서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육아는 힘들죠. 셜롯돌님께서는 애 봐준 공은 없대요. 비앙코님이 저희 어머니 말씀이요. 그냥 허시는 말씀 아니실 거요요라고. 우리님께서는 자식은 꼭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요즘은 바뀌네요라고. 그쵸. 요즘에 이 책도 그렇고 진짜 딩크족들, 네, 자식을 안 낳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예능 어느 프로그램이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그 힙합 레이블 대표인 라이머랑 그리고 여자분 성함이 제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두 분 커플도 연예계 대표적인 딩크족 부부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아이 안 낳으시고 두 분이서 계속 생활하시는데 점점 이제 육아에 대한 비용적인 거 그리고 어떤 아이를 낳음으로써 자기 삶이 뭔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 젊은 세대에는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식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크 도로시님께서 와주셨군요. 도로시님 어서 오시고요. 우우 너무 늦었네요라고. 네, 너무 늦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방송에서 뵐 수 있었으니까 적당히 늦으신 것 같아요, 도로시님. 아까 낭독은 한 20분까지 했었고요. 이제 마무리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 못 들어왔네요 라고. 그러게요. 많이 바쁘신가요, 도로시님? 그래도 이렇게 또 주말에 늦은 시간에 일부러 찾아와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엔젤맘님은 그래도 전 아들이 결혼해서 아가 낳으면 제가 키워주고 싶어요이라고. 진짜요? 좋은 시부모님이 되시겠네요. 네. 네, 스푼초 잘못 봤군요. 강현님께서 전 아들 둘 키우고 너무 힘들어 애도 키웠는데 이제 내가 못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진짜요? 그런 또 이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있군요. 자녀를 키움으로써 진짜 내가 세상에 못 해낼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만 하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알 것 같아요. 저 같은 아들내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아들보다는 딸을 무조건 낳아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제 스스로가요. 그리고 정미연님께서 채팅 남겨주셨네요. 어서오시고요, 미연님. 결혼도 일찍 하고 싶고 아이도 일찍 만나고 싶었는데 일하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게 집중하고 싶은 이라고.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바뀌고 계시는군요. 미연님께서도요. 그쵸. 뭔가 자아실현? 요즘에,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저희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특히 또 어머니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생각들은 뭔가 나의 삶을 희생하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누구 엄마라고 불리는 그런 삶들이 되게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또 남녀노소 남녀 구분 없이 그런 생각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 없지 않아 있고, 애 낳아서 그냥 누구 아빠로 살게 되고 그냥 돈 벌어다가 계속 애한테 주는 그런 돈 버는 기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엔젤맘님이 키누스님 착하고 다정한 아들이셨을 것 같은데라고. 아니에요. 아들은 다 비슷해요. 저도 어머니한테 네, 뭐 짜증 많이 내고 했습니다. 사춘기도 있었고 그렇게 막 다정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되게 딸같이 잘했었죠. 엄청 애교도 부리고 그랬다가 한 6학년 때부터는 그냥 남자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최근에도 어머니한테 제가 말하는 말투가 뭐 가끔 제가 이제 조금 기분이 언짢았을 때 표현하는 말투가 어머니한테 되게 상처가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투하지 말아달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정신 바짝 차리고 요즘에 이렇게 통화하거나 그럴 때 순간 이렇게 또 예전 말투같이 나오려고 하는 걸 제가 스스로 엄청 누르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진짜 공손하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하려고요. 그렇게 나이 들고 했는데 언제까지 철없게 그렇게 땡깡 부리는 아들같이 할 수 없잖아요. 강현님께서는 애가 있으면 자유가 없어지고 자아실현도 어렵죠. 우리나라의 현실이. 왜 그럴까요? 그게 외국 다른 어떤 국가들에 비해서 부모님들께서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긴 거 같고 많은 거 같아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웬만해선 거의 20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책임져 주는 가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20살 이후에는 독립하는 게 마치 서양처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기도 한데, 물론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식들에게 관대하고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게 상당히 많구나, 그런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은주님께서 전에 최민줌의 아들 키우는 법 강의 들었는데 완전 공감해요. 엄마에겐 딸이 최고죠. 맞습니다. 아들로서 은주님 말씀 완전 지지합니다. 딸이 최고입니다. 예전에야 뭐 출가 외인 뭐 이렇게 해서 뭐 보수적인 생각에서 아들이 최고라고 했지만 요즘엔 다 딸 원하죠. 네. 도로시님, 그래요? 키누스님 말 너무 재밌어요라고. 감사합니다. 강현님께서는 전 아기 때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 초등학교 이후로 그때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이제 말할 줄 알고 자기 의사 표현할 줄 알고 그럴 때부터 말 안 듣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님께서는 품 안의 자식이라잖아요 라고. 네, 맞아요. 또 품 안의 자식은 자식인지라. 맞아요. 부모님들도 다 품어주시죠 진짜. 셜록 돌님이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없다라고 엄마가 그러셨. 며느리의 남자라고. 그쵸. 아들들 키워봤자 나중에 와이프 편들고 뭐 연애할 땐 여자친구밖에 모르고 그런 게 많죠.
저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딸을 낳아야 합니다. 진짜 딸을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으신, 나중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 딸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고은님께서 이렇게 잠깐 키누스님 이야기 해주시는 거 좋아요. 소소한 이야기들이 책이랑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히히. 아, 진짜요? 이런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재밌네요, 여러분. 맞아. 제 에피소드 있으면은 얘기해드릴 수 있고, 뭐 저에 대해서 Q&A 한번 진행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통해서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 이런 시간에도 더 편하게 얘기할 게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강현님이 셜록님 맞아요. 며느리의 남자. 은주님, 울 아들은 나한테 잔소리 엄청 해대요. 아들 진짜 그렇죠. 셜록돌님, 며느님의 남편. 그러시면서 그러고 보니 부모님은 저희를 어찌 키우셨을까요? 어휴. 그러니까 부모님이신 거죠, 진짜. 은주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관심 없음 잔소리도 안 해요라고 엔젤맘님이 또 위로해 주셨고요. 셜록돌님이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라고. 강현님, 딸이 최고, 완전 공감. 나만 딸이 없어요이라고. 강현님, 맞아. 저번에 이제 개인적인 얘기 나누셨던 거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아드님만 있으신. 저희 엄마도 딸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님, 크크, 아들은 며느리의 남자로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라고. 그런가요? 그런 걸 이해해주는 또 요즘 부모님들, 또 시월드 하는 거 자체가 또 부모님 세대는 본인들이 되게 올드하다고 느껴가지고 시월드 같은 거 절대 펼치지 못하시고, 그래 너 그냥 저기 와이프 말 따라주고 걔 하자고 하는 대로 해, 또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되게 감내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같이 사는 와이프 말 안 들으면 피곤한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의 남자로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고 하신 우리님 말씀이 또 와닿네요. 시간이 52분이 지나가고 있군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슬슬 방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또 판타자님께서 이렇게 후반부에 찾아와 주셨군요. 네, 판타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흐흐라고. 감사합니다, 판타자님.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해 주시러 일부러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남아있는 채팅 조금만 보고 이제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치크님, 엄마랑 살 거예요. 과연? 비앙코님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딸은 금메달, 아들은 은메달 이러신데요. 그러면서 으쓱하셨다 하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라고.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즘엔 또 아니지만 한때 쌍둥이가 열풍이었을 때 딸 쌍둥이 낳는 게 왠지 금메달, 그냥 딸 한 명 낳으면 은메달, 아들 낳으면은 동메달, 뭐 이런 식이 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걸 보니까. 강현님이 우리 아들들은 커서는 별로 속썩이진 않았어요. 저도 뭐 그런가 보다 했고요. 좋은 아드님들이시네요. 그리고 스푼 쪽에 지금 네, 제동님, 그리고 리밈님, S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책 읽기는 마쳤고 이제 방송 조금 전입니다. 세 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라이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중간에 제동님은 제가 들어오셨었죠.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다시 재입장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핑크 도로시님이 그래도 아이 어릴 때가 그립다 하더라고요. 금방 커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신 형님들 통해서 애들 이렇게 한 3, 4살, 서너 살 때 진짜 그때가 한창 너무 예쁘고 그럴 때인데 그때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아쉽다고.
뭐 저도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붕어를 보면서 정말 어릴 때 작고 막 귀엽고 막 강아지같이 저를 따르고 했던 그런 고양이가 지금은 괜히 혹은 호랑이가 돼가지고 불러도 귀도 뭐 돌리지도 않고 들은 척 안 하고 자는 척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약간의 그런 공감대를 느끼곤 해요. 애들도 그렇겠죠. 처음엔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다가 나중에는 아 뭔데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왜 이렇게 참견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제 말이 좀 많아지고 있네요 여러분. 네. 네. 잠깐 중간 너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엔지원님 근데 키누스님 결혼하실 때 초대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을요? 판타지님 키누스님 결혼하세요? 아니요. 쩔루돌님이 급 결혼설이라고. 아니고요. 초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은 드릴게요 그래도. 결혼하게 되면요. 은주님께서 제가 아는 직원은 칠형제 중에 막내인데 바로 위에 형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둘째 형까지 낳고 딸 낳고 싶다고 하나만 더 하다가 이번엔 마지막으로 했는데 아들이어서 열받아서 딸처럼 키우셨대요라고. 그러면은 세 번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4명으로 연속으로 계속 아들이 나온 거네요. 와 진짜 진짜 화가 나셨겠다. 그래서 막내이신 그 직원분은 좀 여성스러우신가요, 혹시 은주님? 네, 근데 시간이 여러분 수다를 떠느라 너무 재밌는데 이제 시간이 2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슬슬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세팅 조금 줄여주고 계신데 갑자기 방송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이제 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스푼 쪽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방종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일단 거의 화토는 고정으로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토요일날 일정이 생길 것 같으면 금요일날 하거나 아니면 다른 평일날로 땡겨서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화요일과 토요일은 거의 이제 고정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좀 읽을 책이 좀 많다면은 목요일날 지금 지나온 주처럼 목요일날까지 해서 3번씩 방송을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돌아오는 또 내일 모레 아니죠. 이제 일요일 되긴 했는데 3일 뒤인 화요일날 9일날 제가 밤 11시에 또 돌아와서요. 네, 21세기 북스에서 주신 책 또 한 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에세이가 좀 많긴 해요. 사실 이제 21세기 북스에서 원래 주시는 책들은 에세이나 인문학 책인데 자음과 모음에서 주신 책들도 제가 지금까지 받은 거는 일단 그 류주신 작가님과 그리고 지난번에 읽었던 이민항 작가님 소설 2권과 함께 지금 이 책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의 책도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에세이 비율이 조금 높아서 문학이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아쉬우실 텐데 이제 다음에 오는 자음과 모음 책들은 다 소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얘기하셨던 여름에 좀 맞는 좀 무시무시한까지는 아니고 살짝 오싹한 그런 소설도 제가 받기로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에세이 읽는 거 좀 즐겨주시면서 소설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치크님 고맙습니다. 무슨 키누스님이 읽어주신다면 더 좋은걸요라고. 네. 강현님 그리고 키누스님 마지막에 저희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해 주실 때 정말 힐링돼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라고. 아름다워요까지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강현님.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네 이제 1분도 안 남았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고우님 한참 웃으셨네요. 결혼설에서. 그래 여러분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인사드리고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좋은 토요일 밤 되시고요. 저는 돌아오는 화요일 9일 밤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다들 꿀잠 주무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들 3일 뒤에 뵐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뿅. 바이바이. 약간 의식했네요. 가보겠습니다.